오늘은 무상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상이 뭐냐? 없을 무자에다가 항상 상자. 항상 존재하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변하고 변한다. 좋게 변하든 나쁘게 변하든. 좋게 생각하면 성장, 발전, 진화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또 안 좋게도 해석할 수 있죠. 모든 것은 변화하니까 그 변화는 지루한 거야. 응? 변화 속을 추종하려면 그 얼마나 바쁩니까, 인생이. 구두 뒤축 타는 냄새가 나도록 뛰쳐다녀야지 세계 변화 현상에 적응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그 변화 발전의 그 속물적 세계적 세상에서 밥은 먹고 살겠지. 그런데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그 무상관이나 불교 철학에서 얘기하는 무상관이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심죄, 자망, 뭐 입탈, 이런 그 무상관이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무관심이야. 세상에 대한 무관심. 세상은 관심 가져봤자 내가 가지고 있는 왜곡, 편견, 자편연된 사고 이런 것들로 작용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결과한다. 우중의 정치, 민주주의가 타락할 때는 어리석은 자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은 오늘날 같은 그 전라도 민주 전체주의 문재인의 문재인 이재명의 정치가 된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윤석열을 두둔하는 사람 아닙니다. 윤석열은 하다 정말 그냥 윤석열은 윤건이야 공동정부인데 뜬금없는 정부지.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애들인데 뭐 대통령 준비나 공부나 전혀 안 되어 있던 애들인데 이제 김건희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윤석열 그 대통령 하기 싫다는 윤석열을 꼬드겨 가지고 대통령 만들었잖아. 또 한나라당 국힘당에서는 대선 지지자가 없으니까 백제권 부여라면은 그 백제 사람 아닙니까? 그 백제권에 용병을 쓴 거야. 로마가 오도에 오케를 영웅을 쓰다가 망하듯이. 근데 용병이라는 것이 그 진정하게 일을 합니까? 그 어떤 조직을 위해서. 지금 이재명도 그 민주당이 용병으로 차출됐잖아. 이재명이가 뭐 어쨌든 경상도 애 아니야. 자, 나는 이런 정치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다 모미하다는 거야 결국에는. 이런 거 정치 설치를 안다는 것은 우리 세속에서 시공간이나 세속에서 그 니전 투구하는 거야. 이런 니전 투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과연 애국일까?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네가 알았다 내가 알았다 서로가 적이 되면서 싸우게 되고 피곤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상태가 체제 전쟁인 것은 분명합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나토 세력을 해양권 문명 세력을 선진화된 서구 문명 세력을 우리가 추종할 것이냐? 아니면 독재국가화된 국가 전체 자본주의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와 고대 노예국보다도 못한 북한을 추종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양쪽 다 하고는 사이좋게 지낼 수 없어요. 어떤 한쪽하고 80% 사이좋게 지내고 또 중국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좀 이렇게 외교적으로 잘하고 이 방법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도 세상의 변화 발전은 무상하고 자기 인생도 무의미하게 되는 것, 이런 철저한 또 자각은 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무상의 철학과 무의미의 철학을 자기 스스로 탑재하지 않으면 하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없어요.
무상하기 때문에 허무한 거야. 무상에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은 밝았다가 어두운 밤이 오잖아. 그러면 밝은 낮과 어두운 밤을 구별합니까? 구분할 수가 없는 거잖아. 해가 지고 해가 뜨고 지구가 돌면서 그 현상에 불과한 거야. 그 다른 거 아니야. 밤과 낮의 운행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정치에 일희일비하지만 일희일비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세상에는 정의가 승리한다 하지만 꼭 정의가 승리하지도 않습니다. 불의한 집단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자기들이 정의한 집단이라고 해서 사료를 쓰면은 그게 정의로서 회자되는 겁니다. 그게 인류 역사잖아. 그래서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수많은 거짓과 가짜와 기만들이 우리가 배우는 이론들 중에서 수학적인 그 가상 정의를 데피니션을 해가지고 하는 어떤 수학은 하나의 그 철학 체계잖아. 그 수적인 것 그런 것들도 그 시대적 한계가 있는 거야. 그것을 제하면 3차원 공간에서의 시대적 한계라는 것이 있지. 수학이 그 미래 UFO에 대해서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는 없잖아. 수학은 어디까지나 칸트가 만들어준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수학이 기껏해야 쓰이는 것은 그 반항의 방향이라든가 비가 올 것이라든가 저수지 물탱크가 한 시간에 얼마를 뽑아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미적분을 통해서 뽑고 우리가 인구 데이터, 선거 데이터를 낼때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 태백산맥에 멧돼지가 몇 마리 살까, 토끼가 몇 마리 살까 이런 것을 행렬 구조로서 어떤 한 부분을 떼내가지고 한 부분에 토끼가 10마리 있으니까 지리산 전체는 10,000마리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식의 또 행렬도 응용하고 뭐 이렇습니다. 결국에 수학도 인간을 위해서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인간을 위해서 수학이 왜곡돼야 되는데 이 수학이라는 것은 조화 균형을 추구하는 학문이야. 자, 그 인천대교가 말이야 수학적 조화 균형을 추구하지 않았다면은 그 조화 균형을 추구하는 건축 공법이야. 밀고 당기고 받쳐주고 하면은 인천대교 무너지겠지. 그래서 공학 수학이 추구하는 그 개념은 결국에는 긴장 속에서의 그 조화. 뭐 정치도 긴장 속에서의 조화지.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재명 전만은 그냥 악마고 윤석열은 사실은 정치라는 것을 산 적이 없지. 정치라는 것은 적과되어야 하는 거거든. 윤석열은 손자병법이나 오자병법이라든가 뭐 이런 노자철학을 좀 일찍 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뭐 무식해가지고 삼선 설바나 질질 끌고 다니면서 고시원에서 공부를 한다고. 그것도 구수. 우리 때는 그 사법시험 5년 이상 하면은 죄책감 가집니다. 일단 우리 때도 우리 같은 70년대 학번도 사법시험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 때는 뭐 고시학원이 없었어. 주로 절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절에 가서 절이나 그 고시원 있잖아. 독서실. 전라도가 아니고 뭐 경기도 강원도에도 독서실 있고 그날 인천 진간 애동 기자촌이라 그랬어. 154번 정점. 내가 그 79년도에 그 기자촌에 고시 공부하러 가 있을 때 야, 그때 12.12 사태가 터졌잖아. 12.12 사태가. 전두환이 그때 이제 국가보안사령부로 있을 때, 그때 이제 똥별들과의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전두환이 권력 잡게 된 거야. 그런 시대였지. 그런데 지금 시간은 지내놓고 보면 1970년대라는 그 가난하고 그 물이 절절 끓는 고시원에서 내가 공부를 하면서 한 달에 하루에 16시간 공부를 했어. 그거 딱 한 달을 있잖아. 그 고시원에 처박혀 16시간을 공부하니까 똥 누고 밥 먹는 시간에 얘는 책을 보는데 그 사법시험 1차 과목이 8과목이거든.
문제집하고 다 띄봤어. 한 달 하니까 야 1차 정도 쉽게 붙을 수 있겠더라. 그래 생각했지. 그런데 이 공부를 한 달을 그래 뻑시다 하다 보면은 인생이 느슨해서, 그러니 이게 또 낭만주의적인 기질도 강하거든. 그래가지고 뭐 고시촌에서 그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그때 이제 뭐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 그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사법시험 공부를 통해서 막 개철에 용났다 식으로 좀 출세하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로스쿨은 어느 정도 경제적 수준이 되고 이런 애들이 들어가지만은 우리 때는 뭐 내 주변 친구들도 보면은 가난한 집안에서 고시 사법시험 공부하는 애들이 진짜 많아. 한 그 8, 90%는 내 친구들은 전부 다 가난했어 어릴 때. 가난해가지고 뭐 저 엄마가 풀빵 장사하고 시장에서 그래가지고 고시 공부했어.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공부하니까 이제 사람들 너댓 사람 모여가지고 전라도 그 불광시장 나가면 옛날에 기생집이 있었어. 한복 입은 기생집. 한복 입은 기생집인데 야 그때는 있잖아. 14살, 15살, 16살 중학생, 고등학교 1학년생들을 인신매매지. 한복을 입혀가지고 기생을 만들어가지고 알루미늄 젓가락 두드리게 했어. 그래 이제 고시 공부하다가 우리가 이제 기자촌에서 불광동 시장 내려가면 그 한복집에 옛날에 그 대학생들은 한 오징어 한 사람 뭐 2,000원, 3,000원이야. 막걸리 값은 뭐 5, 600원인가 기억 안 나고. 그래 이제 막 그때 옛날에 시계 풀고 먹었다. 옛날에는 사실은 시계도 대학생 학교 열람증 이런 것들 그 주소가 있고 학교가 있고 하니까 그 기생집에서 한복 입은 기생집에서 다 맡아줬어. 우리 시절에는 그런 낭만이 있었어요. 그게 그렇게 세상이 팍팍하지 않았다고. 농경문화의 어떤 그런 그 인정이 그 남아 있었던 시절이야. 그래가지고 젓갈이 두드리고 놀고 또 어떤 친구들은 또 기생하고 품어 잔다. 어? 그래서 이제 술만 먹고 나가는 애들도 있고, 내 친구 중에 안 취하는 놈이 있어. 이 새끼는 나중에 애무고시를 합격한 놈인데 뭐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몰라. 약간 그 사짜 사기 기질이 좀 있는 친구거든. 여기 뭐 고시 공부하는 애들 중에 좀 질 나쁜 애들이 있어요. 지가 이제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 외무고시 공부를 하잖아. 그래 합격하면은 옛날 연애이던 여자하고 같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그 자기를 지원하던 여자들하고 결혼한 사람이 그래도 김문수는 결혼 안 했지만은 같은 노동자 노조위원장으로서 결혼했어. 김문수 인기가 탁월해. 그리고 뭐 홍준표도 자기를 지원해주는 그 여고를 나온 그 여성하고 결혼하고, 또 그 뭐야 어쨌든 노동자로서 하여튼 홍준표도 그랬고 김문수 지사도 그렇고 고시생은 아니지만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내 주변에 어떤 질 나쁜 녀석들 보니까 여자를 착취를 해. 여자가 보통 그 고시 공부하는 애들이 여자의 그 저기 직업이 보면은 학교 선생. 옛날에 우리 때는 이제 학교 선생이 참 되게 쉬웠어요. 교직 22학점만 따면은 우리가 한국 정부가 세고 나서는 교사들이 가장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모였어. 사범대. 옛날에 사범대 뭐 경북사범, 평양사범, 경성사범 세 개밖에 더 있었나? 그러니까 교육 입국의 시대란 말이야. 나라를 만드니까. 그러니까 교육에 세상에 다른 직업은 없어. 뭐 판검사들도 나중에 생기고 어쨌든 다른 직업은 없으니까 우수한 교사를 뽑아가지고 학생들을 인재를 양성해야 되니까, 그때는 뭐 전교에서 1등하고 2등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 사범대 교육대학에 들어갔어. 근데 그 무슨 너무 공장이 있나 뭐가 있나 그래가지고 사실은 교원에 대한 월급이 너무 적은 거야. 그때는 공무원 월급도 적었고 그 뭐 법관 애들도 월급이 적었어. 법관들도 공무실 신고 다니고 도시락 싸고 다니서 모든 공무원이
60대 70년대들은 다 도시락을 싸고 다녔어. 80년대는 대학생들도 도시락을 싸고 다니거나 80년대 학교 식당이 생겨가지고 이랬지만은 그래도 뭐 일부 대학은 학생들이 그 학교 식당 밥도 비싸다고 300원이었거든. 학교 식당 밥이 300원이었는데 그 식당 밥도 비싸고 집에서 다 그거 도시락 싸들고 다니고 이랬다고. 우리가 그런 79년, 78년, 80년 가난한 시절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지금 중화공업 세대입니다. 그리고 중화공업 세대를 완성한 세대이기도 하고 우리 고등학교 때 이제 중화공업을 해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고 포항제철을 만들고 이거 할 때 김대중이나 전라도 애들이 다 반대를 했어. 하지만은 그 위대한 참 우리의 그 건국 대통령이나 다름없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라든가 박정희 건국 대통령에서 밀어붙여가지고 지금의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자동차 산업이다, 조선 산업이다, 뭐 원자력이다 이런 게 그렇게 잘 되고 있지. 밥이라도 먹고 삽니다. 우리가 그 외국의 원조가 완전히 끊긴 게 1999년이에요. 우리는 아니 그 1999년까지 유럽으로서 원조를 받는 국가였어. 그래 가난한 국가였어. 99년도 이제 틀어나면서 이제 우리도 외국의 원조하는 나라가 됐고 실제는 우리는 1945년도 해방되고 나서 해방됐는데 또 한국전쟁이 일어났잖아. 북한의 김정일이가 그 국토를 완성하겠다는 그 생각으로 남침을 한 거야. 야, 그 박은영이가 남조선에 말이야 빨치산을 20만이나 양병 키웠다더라. 산속에 다 있고 우리가 내려가면은 도시폭동이 일어나고 빨치산들이 해가지고 한순간에 우리는 북한 조선노동당기 적기를 꼽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그래 오판내고 내려온 전쟁이 한국 전쟁이라고. 근데 그거를 뭐 비판한 브루스 커밍스나 이정식이나 스칼라피노의 그 수정주의, 미국의 수정주의 그 전쟁, 한국 전쟁의 기원을 쓴 그런 애들이 그런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미국의 그 전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지 읽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80년대 운동권들은 그게 신부 대단한 신유단지처럼 그 책을 읽었단 말이야. 아니 나도 당연히 그 80년대 중반에 그 책을 영문판으로 봤어. 그 책이 나온 지는 오래됐기 때문에 읽으면 혹해. 근데 그것은 그 우리 민중들의 이념 대립으로서 어쩔 수 없이 너희들 국가는 한반도 국가에는 이념 대립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 미국이라든가 강대국의 어떤 자기네들의 책임은 회피하는 거란 말이야 사실은. 그래서 그게 좀 얍삽한 책이야. 그런데 그 주사파이들은 그 책이 강분하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 그 종합 지식을 얻어야 되고 다른 비교 지식을 얻어야 되지 상대적으로 그 책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뭐 무슨 얘기를 했더라. 무의미의 철학, 무상의 철학. 그래 우리가 그 어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어떤 찰나적인 삶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이래 봐야 돼. 음과 양, 자, 낮이 있고 밤이 있잖아. 근데 낮과 밤이 다른 게 아니야. 어두워지면은 그것을 낮이 어두워지면 밤이라 그러고 밤이 밝아지면 그걸 낮이라 그래. 태양인과 지구의 그 자전과 태양의 운행에 의해서 그런 거잖아. 어? 지구를 중심으로 또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돌면서 그 세 가지 달, 지구, 태양의 그 오묘한 이치에서 낮이 되고 밤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꼭 동일한 현상이야 낮과 밤은.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도 공간도 마찬가지야. 시공간을 분리시키진 않아. 당신이 어떤 사건을 기억할 때는 그거는 시간의 기억이 아니라 그 공간과에 대한 기억이야. 공간과 시간은 동시에 내가 옛날에 아름다운 여인하고 이별을 했다 때 아니게. 그런데 이별할 시간만 기억하면 의미가 있나? 뭐 1978년도 1월 1일 날 정원 아침에 이별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눈이 펑펑 오고 어떤 대학 캠퍼스였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공간의 의미와 시간의 의미는 전혀 이것은 시주가 날주처럼 분리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시간이 공간이며 공간이 시간이다. 시간과 공간은 절대 분리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과 공간은 하나의 속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인간의 개인사적인 일,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 공동체 국가가 생기면은 국가 간의 전쟁을 하고 기쁨과 슬픔이 있어요. 한국 안에도 오늘처럼 뭐 윤석열이 탄핵당하고 이재명이가 또 대통령 당선되고 뭐 이런 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재명 같은 그 악마가 대통령 당선되면 이 나라는 엉망이지. 왜냐하면 그런 애가 당선이 된다면은 전만은 분명히 독재를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4년 중인제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가 지금 만약에 될 리도 없지만 만약에 대통령 된다면은 헌법을 개정해서 4년 하면 현 대통령이 2년을 더 할 수 있다. 4년 4년 그러면은 5 플러스 8을 해봐. 13년 장기 독재로 들어가잖아. 우리 국민이 그런 걸 용납하겠어? 용납하지 않지. 우리 국민이 그 윤석열의 그 뜬금없는 그 계엄을 용서하지 않듯이 참 그 윤석열이가 시대의 흐름을 모르는 거야. 얘가 그 무식하게 저 세상의 소식에는 문을 닫고 스리바 질질 끌고 다니면서 고시공부를 한다고 어스대면서 지가 저 후배 전부 다 고시공부를 있잖아. 5년 이상을 하게 되면은 고시촌에서 좀 어른이 돼. 어른 대접을 받아. 선배 대접을 받아. 그리고 또 5년 정도 하게 되면은 뭐 좀 다 알아. 시험에는 떨어지고 시험은 요령이 있잖아. 나올 문제를 좀 달달 외워야 돼. 원래는 연 문제가 나오고 기출 문제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고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고시 잡지가 있어. 고시 연구가 있고 법 뭐야 고시계가 있고 2개 잡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럼 뭐 7급짜리 공무원 고시도 있는데 주로 이제 사법시험 보는 애들은 행시나 이런 거 보는 애들은 고시계하고 고시 연구를 보는데 그 대학 교수나 강사들이 쓴 자잘한 그 논문까지도 공부 붙여가지고 민법, 총칙, 채권법, 물권법에 막 집어넣고 막 그 자료만 풍성하게 만들어내는데 그런 식으로 공부해가지고는 안 돼. 기출 문제가 뭔지 그것만 달달 외워서 그냥 가야 돼. 그래서 사법시험 공부하는 애들을 내가 인간적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지. 먼저 인간이 돼야 되지 않나? 응? 나이가 야 인생을 알려면 나이 60이 넘어야 돼. 40대 가지고도 안 돼. 그래서 60대에서 어떤 모든 방면에서 인격이 그 검증이 된 사람들을 로스쿨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나이 드는 사람들에게 그 법정 이렇게 소송법의 진행 과정을 훈련시키면 돼. 그리고 모든 판례는 밑에 그 재판 보조 연구관을 둬가지고 실제 지금 판사, 검사 이 새끼들은 재판 연구관으로 만들어야 돼. 밑에 직급을 하당시켜가지고. 그리고 AI가 있잖아. AI가 수많은 데이터, 뭐 외국의 수많은 어떤 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이렇게 판결한다. 그 AI 판결의 시대가 열려야 된다고. 인간은 어떻게 믿어? 우리나라 국민 여론조사에 보면은 사법부 불신이 무조건 70%야. 오늘처럼 헌재에 저는 그 망나니 짓 칼춤을 이래 보면은 아예 사법 불신 90% 나온다고. 어떤 사람도 이 사법부에 대해서 믿지를 않아. 자, 내가 오늘 그 불교에 대해서 무상의 철학의 얘기를 하다가 뭐 이렇게 됐는데 난 내 인생의 주제가 무의미와 무상이고 무가치거든. 그래서 왜 앞으로 이제 무상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나는 사실은 예전에 페이북에나 뭐 블로그에는 그건 뭐 지금 다 안 해. 무상에 대한 이야기를 오래 썼어요. 오래 썼고 진정한 철학이야말로 무상이다. 무상이라는 그 없을 문자다. 항상 사자.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은 항상 변화 발전한다. 세상이 변하고 기쁨이 왔다가 슬픔이 오고 나락에 빠졌다가 또다시 태어나고 솟아나고 공중으로 이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담담 여수. 이거를 흔히 불교에서 마음비우기를 하잖아. 마음비우기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초탈인데 세속 그 출세안을 떠나라는 것인데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듭된 도노 점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매일 우라병으로 정신병원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뭐 무상에 대한 그 동영상으로는 무상에 대한 제1강이라고 그도 뭐 얘기할 수 있겠나. 어쨌든 무상관에 대한 이야기 담담 요소하게 보자. 인생을 길게 보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 인간은 결국에는 그 적금은 우주 속으로 사라집니다. 우주가 태어난 지가 137년이라 그러잖아. 연하계가. 지구의 우주는 38억 년이에요. 그 인간이 등장한 지가 사실 뭐 10만 년도 안 돼.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니준 투구를 해야 되면 살 필요가 있느냐. 우리 항상 그 삼국지 하나들 호연지기 얘기하잖아. 불교에서도 불교가 그 저기 아니 유교가 불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심재라는 말이 나왔어. 조용히 앉아가지고 있잖아. 자연과 하나 되는 그 경지. 나와 자연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나와 우주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보수주의자들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는 보수주의 이데올로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국의 공동체주의. 우리가 사실은 그 나는 사람 이름을 잘 몰라. 마이클 셸단인가? 이 친구가 화디즈 스티스를 써가지고 그 책이 우리나라에 뭐 한 3, 400부 팔렸다 그러는데 솔직히 이야기해 그 책 되게 철학책이라서 읽기 어려운 책이야. 논쟁이. 당신들에게 어떤 사람이 쉽다 하지만은 그 치열한 논쟁 속에서 그 나오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결국에 양자 선택을 해야 돼. 뭐 트롤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글로리, 사회에서 주는 글로리란 무엇인가, 뭐 흑인 어떤 학생을 대학에 입학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 케이스야. 응용 윤리학이라 할 수 있지. 미국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야기인데 그리고 이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의 그 암흑의 베일 속에서 뭔가를 선택하는 것. 그 자유주의 그 철학자 누구야? 내 참 생각이 안 난다. 그 사람의 그 어떤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한데 우리는 사실은 미국 공동체 공부를 해가지고 보수파들은 나는 사실은 저 진보는 없어요. 좌파 진보는 지금 진보는 오히려 그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진보는 플라그를 했었잖아. 앞으로 나아가는 거. 앞으로 나아가는 세력은 사실은 국힘당이야. 그 앞으로 나아가는 이 저 제3세계 혁명을 발목 잡는 애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 반동 세력이 지금 그 민주당 애들이야. 전라도 쪽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거를 뭐 국힘당이다, 민주당이 하지만 사실 우리가 딱 껴놓고 얘기를 해야 돼. 그 영남당과 전라도당의 싸움이거든. 백제와 신라의 싸움을 너무 이렇게 있잖아. 뭐 정치적으로 고급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 한강 유역을 두고 싸우는 전라도와 백제의 싸움에서 어떤 것이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냐. 이거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야. 현대 정치와 과거 정치와 아무 차이 없어요. 현대 정치학이라고 해서 더 이론이 풍부해지고 현란해진 게 아니야. 우리가 옛날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시대 책을 읽어보라고. 그때 그 사람들의 이론과 지금의 이론이 더 발전한 것도 없어요. 플라톤도 중우 정치를 비판을 했어. 어디서 그 애들이 정치를 해봐야 뭐 하냐 말이야. 그래서 철인왕의 정치를 해야 된다. 이상. 그래서 이상과 그는 합리주의가 많이 발달했지. 연역주의. 어떤 것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어떤 이상적인 걸 해야 돼. 근데 동양은 오히려 금주의적거든. 영국하고 이런 경우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런 경우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런데 우리나라 법칙에는 어떻게 됐어? 오히려 경험주의보다도 연육주의가 된 거야. 딱 그 윤석열 판 딱 정해놓고 맞춰가잖아. 이건 안 좋은 태도입니다. 나는 전 세계에 유행하는 철학 중에서 영국 철학을 제일 좋아해. 경험주의 철학을. 인간이 몸으로 보고 듣고 했던 이 코먼센스가 쌓인 철학. 그것이 진정한 법이야. 법. 오늘 또 이야기가 중구난방 됐는데 나는 이제 무상의 철학을 얘기하려고. 자, 무상은 모든 것이 변화 발전한다. 하지만 이 변화 발전을 수없이 반복하면 결국은 허무한 거다. 이 두 개를 동시에 가져야 된다. 자, 이상입니다.